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말이 느리다고, 표현이 서툴다고, 또 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만만하다고 속으로 단정 짓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깊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바람이 세면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휘었던 나뭇가지가 다시 곧게 서듯이요.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속은 어질고 밖은 순한 사람을 얕보지 마라. 그는 오래도록 세상을 지탱한다. 그가 살던 조선 후기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부드러움의 힘을 믿었죠.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르고 주장이 뚜렷한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보이는 강함보다 보이지 않는 깊이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미약해 보여도 속이 단단한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억울해도 화내기보다 기다릴 줄 알며 이득보다 인연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었구나. 사람의 깊이는 첫인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요한 물이 가장 깊고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걸 우린 늘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혹시 요즘 너무 순하고 조용해서 저 사람은 별 힘이 없어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그의 말보다, 표정보다 묵묵히 하는 행동을 보세요. 거기에는 꾸밈없는 신의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고를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라 불렀죠. 만만해 보인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이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당신 인생의 평생의 인연으로 남을 사람이니까요. 정약용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철학은 책 속에서만 머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만만해 보여도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세 차례의 유배를 겪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자신의 이름조차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나라의 근본, 백성의 마음, 사람의 도리를 다룬 책들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외친 건 분노가 아니라 깊은 자비의 시선이었죠. 그의 글 곳곳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정약용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제도도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권력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제 일을 다하는 사람, 억울해도 소리내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정약용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요란하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갖고 있었죠. 그가 말하길 겉으로 강한 이는 세월에 약하고 속이 강한 이는 세월에 단단하다. 우린 흔히 이런 사람들을 놓칩니다. 조용해서 눈에 안 띄고 주장하지 않아서 평가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을 진정한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의 깊이를 침묵 속의 신의로 측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다정함, 아무 조건 없는 도움,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묵직한 존재.
이런 사람은 단 한 번 만나도 평생이 남습니다. 반면 목소리 큰 사람은 그 순간만 강합니다. 그들은 쉽게 가까워지고 또 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변하지 않죠. 정약용이 말한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함의 본질이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보고 있을까? 조용한 사람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혹시 얕잡아 본 적은 없을까? 정약용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말의 세기에 있지 않다. 그가 얼마나 마음을 지킬 줄 아는가, 그 속이 얼마나 넓은가에 달려 있다. 겉으로는 순하고 말은 느리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중심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평생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말이 느리면 답답하다고 하고 양보하면 만만하다고 하죠. 세상이 빠를수록 느린 사람은 더 눈에 띄게 뒤처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깊은 관찰력과 단단한 품성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중시했던 것이 바로 이 내면의 속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들끓는 마음 감정이 앞서고 즉흥적인 사람. 둘째, 흐르는 마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 셋째, 고요한 마음 외부의 흔들림에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정약용이 평생 존중한 건 마지막 부류였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론 무기력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누구보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말을 아껴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죠. 그런데 세상은 이 배려를 소극성으로, 이 침묵을 무능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만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속의 단단함입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죠. 정약용은 이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밀려나고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결국 후대는 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의 조용한 진심이 세월을 건너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말보다 시간이 증명하는 신의가 결국 남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자주 깨지는 이유는 사람을 이익의 속도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느냐, 재미가 있느냐로 상대를 평가하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평생 가는 인연은 그렇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던 사람, 소심해 보이고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든든하게 곁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강유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한 사람. 그가 말하길, 부드러움은 강함의 그릇이요, 강함은 부드러움의 뿌리다. 한번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노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는 사람이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늘 조용하지만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치고 올라가며 이름을 알리지만 그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정리하고 도와줍니다. 처음엔 존재감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결국 팀이 위기에 빠지면 그 사람이 중심을 잡죠. 왜냐하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중재자 역할만 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가족이 있죠. 다들 자기 입장만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래, 내 말도 맞다고 합니다. 겉으론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한마디가 집안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만만해 보여도 평생 인연될 사람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지만 이깁니다. 앞서려 하지 않지만 결국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통해 유지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겼죠. 강한 자는 스스로를 믿고 부드러운 자는 세상을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오래가는 인연의 바탕입니다. 이제 이 철학을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비춰볼 때가 왔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는 신분이 있었고 위계가 분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평등의 시대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가정에서는 경제력으로, 모임에서는 말발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한 사람, 순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밀려나죠.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그 조용함이 결코 무능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당신 옆에 남아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큰 소리 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밥 한 끼 챙겨주던 사람이었나요? 세상은 늘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건 그런 작은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그들은 티를 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본 건 일관성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세상의 이익은 금세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만이 세월을 견디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대개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크게 요구하지 않고 항상 비슷한 표정으로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인내를 삼키는지 모릅니다. 그 인내가 쌓여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한 회사의 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직원이 답답했어요. 회의에서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 보니 팀을 떠받치는 건 그 친구였습니다. 이 말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중심을 잡는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늘 양보하는 부모, 화내지 않고 들어주는 배우자. 처음엔 참다 언젠가 터질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결국 가족을 이어주는 건 그 사람의 온유함입니다. 그가 없으면 집안은 쉽게 부서집니다. 정약용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 이건 단지 도덕적 이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은 말이죠. 부드러움은 방어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깊은 지혜입니다. 그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길러진 인내의 힘이죠. 그래서 정약용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세상을 품은 것이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연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조용한 동료, 늘 들어주는 친구, 늘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족. 그들은 강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남기는 상처보다 침묵이 남기는 여운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걸. 그 사람을 얕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복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가장 조용히 지켜주는 숨은 기둥이니까요. 정약용이 말한 부드러움의 철학은 결코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강함의 형태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사람들은 거칠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말하고 먼저 이기려 하죠. 하지만 그런 세상일수록 조용히 듣는 사람, 남의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수많은 논쟁과 비난을 받았지만
항상 이렇게 말했죠. 싸움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침묵은 나를 지키게 한다. 그는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절제의 기술이라 여겼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지금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참을성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관계가 쉽게 깨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부드러움이라는 완충입니다. 정약용의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힘은 산을 깎는다.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끝내 세상을 바꾸는 건 그 부드러운 흐름입니다. 만만해 보여도 평생 인연될 사람은 바로 그런 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되 감정의 물결을 흘려보내며 상대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가 지키는 건 체면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항상 끝까지 듣고 정리해주는 동료가 있죠. 누군가의 감정이 폭발해도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가라앉히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그는 스스로는 손해보지만 팀 전체를 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서 늘 희생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한 발 물러서고 늘 괜찮아라고 말하죠. 겉으로는 약자 같지만 사실은 그 가족의 정신적 리더입니다. 그의 부드러움이 없으면 그 집은 싸움으로 무너집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그런 사람을 세상의 균형자로 봤습니다. 그는 말했다. 부드러움은 이김을 구하지 않되 이김보다 오래간다. 그 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세상은 자꾸 경쟁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이겨서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조용하고 겸손하고 만만해 보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말하기보다 한 박자 늦게 듣기. 둘째,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기. 셋째, 대답보다 표정으로 따뜻함 전하기. 이 세 가지가 부드러움의 실천입니다. 정약용이 바라던 사회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은 깊고 이익은 작아도 인연은 두터운 사회. 그가 평생 꿈꿨던 건 그런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 품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덜 시끄럽고 관계는 덜 부서집니다. 그 조용한 힘이 세상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드러움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차례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남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이 말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착하게만 살아서 손해본다. 내가 너무 참아서 얕보인다. 그러나 그건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착함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부드러움은 세상을 향한 굴복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에 흔들리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는 그렇게 매일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배 속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진짜 강함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만해 보여도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과 싸움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분노, 질투, 불안, 외로움과 부드럽게 싸운 사람. 그 싸움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내면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탐욕심, 진분노, 치어리석음. 그는 이 세 가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겉으로 강한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우린 세상 앞에서 늘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이만큼 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법, 자신을 비우는 법을 통해 세상을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이는 아직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짜 부드러움은 침묵 속에서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통제의 힘, 즉 감정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누가 무시해도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정약용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몰라줘도 진리가 자신을 알아보면 충분하다.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이 아직 당신의 깊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자신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드러움은 자유가 됩니다. 정약용의 부드러움은 결국 자기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 속에서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게 진짜 철학자의 삶이었죠.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한 인내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의 존엄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 항상 양보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사실 세상의 소음을 흡수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되 속으로는 바르며 남의 허물을 덮고 자기 허물을 먼저 살피는 자. 그가 곧 세상의 기둥이다. 그는 강한 자보다 오래 가는 자를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자는 금세 사라지지만 묵묵한 자는 세월이 그를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들어주고 말보다 눈빛으로 안심을 주는 사람. 언제나 괜찮다고 말해주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인내가 숨어 있죠. 그런 사람을 얕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조용히 곁에 남아줄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인연을 평생의 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자라고 인연으로 무너진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만해 보여도 평생 인연될 사람은 우리 안의 거울입니다. 그를 대하는 태도는 곧 내가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볼 줄 아는가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부드러움 속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평온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당신이 찾고 있는 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지고 싶어서 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인생이 알려주는 건 단 하나죠. 진짜 강함은 고요 속에 있다. 정약용은 세상 속에서 외로이 살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삶이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견뎌라. 그러면 세상이 언젠가 당신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주변의 조용한 사람들을 다시 봅시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배려가 있고 그들의 침묵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평생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이 더딜 뿐인 당신의 강함입니다. 오늘 정약용의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건 이 한 문장입니다. 얕보이지 않으려 애쓰지 말라. 진심으로 살아가면 세월이 당신의 깊이를 대신 말해줄 것이다. 이 조용한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오래 울리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 곁에 조용한 사람, 그가 바로 당신 인생의 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